이번 1182화에서 킬링홈은 힘으로부터 부여받은 압도적인 권능을 통해 사람들의 무의식과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꿈구멍 능력으로 세계 정부조차 두려워했던 비의 신 자자를 실체화했습니다. 이번 전개는 단순한 캐릭터의 등장을 넘어 원피스 세계관을 관통하는 거대한 복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과거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샨디아의 제사 도중 짧게 언급되었던 4명의 신에 대한 가설이 마침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있던 이 신화적 존재들은 루피의 태양신 니카 각성을 기점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섬 편 이후 수십 년 만에 니카가 부활하며 나머지 세 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이번 1182화에서 마침내 두 번째 조각인 비의 신 자자가 등장하며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신화적 서사가 본격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전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 각성한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사람 열매 환수정 모델 비의 신 자자의 능력을 실제로 후유한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입니다. 지난 1182화 풀버전 리뷰와 분석편을 통해 저는 이미 비의 신 자자의 유력한 후보로 드래곤과 비비를 꼽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정황상의 추측에 그치지 않고 왜 이들이 각각 비의 신의 서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신화적 배경과 시각적 복선을 통해 더욱 치밀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로그타운의 폭풍, 루피 최양식의 벼락 등 그가 나타날 때마다 발생한 기이한 기상 변화는 단순한 자연계 열매를 넘어선 신화적 권능에 가깝습니다. 세계 정부가 그를 최악의 범죄자로 지목한 이유는 그가 정부가 두려워하는 고대의 신, 자자의 화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1182화에서 드러난 비의 신 자자의 모습은 아즈텍 신화 속 비의 신인 틀랄록을 투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화 속 틀랄록은 단순히 단비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대한 폭풍으로 마을 전체를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심판과 파괴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실제 이번 1182화에서 자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수혜 장면은 이러한 틀랄록의 신화적 특성을 그대로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가 목격했던 드래곤의 기이한 행보들은 비로소 하나의 점으로 연결됩니다. 드래곤이 등장할 때마다 평범한 기상 변화가 아닌 스모커조차 당황케 했던 강력한 돌풍과 루피를 구했던 정교한 벼락에 몰아쳤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드래곤이 단순히 기상을 다루는 열매 능력자를 넘어 파괴적인 폭풍과 번개를 관장하는 비의 신 틀락록의 정체성을 그대로 계승한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1182화에서 보여준 자자의 권능과 드래곤이 보여준 신화적 연출이 일치한다는 점은 그가 바로 비의 신의 화신이라는 가설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사실 오다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작중 곳곳에 깔아둔 복선들을 통해 드래곤이 비의 신임을 끊임없이 암시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과거 로그타운에서 루피가 처형 직전 기적같은 벼락으로 살아남았을 때 스모커는 마치 하늘이 저 녀석을 살리려는 것 같군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하늘의 의지가 곧 신의 권능을 상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드래곤이 단순한 능력자가 아닌 신화적 존재의 힘을 휘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오다쌤 특유의 복선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태양의 신 니카가 과거 고대 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샨도라의 전사들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신앙으로 이어져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 왕국의 가장 거대한 유산인 포네그리프를 무려 800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이들이 바로 샨도라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이들이 고대 왕국의 기록을 수호하는 동시에 그 왕국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는 태양의 신 니카를 대대로 숭배해왔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드래곤이 얼굴에 새긴 이 독특한 기하학적 문양이 샨도라 전사들의 전사 문신, 그리고 그들이 수호해온 유적의 문양과 비주얼적으로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디언 부족의 전사를 연상시키는 드래곤의 외형적 모티브가 샨도라의 원주민 전사들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은 그가 단순한 혁명가를 넘어 고대부터 이어져온 전사의 긍지를 계승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드래곤의 문신은 그 해방을 위해 구시대를 쓸어버릴 심판의 비를 상징하는 고대의 성은이라 할 수 있겠죠. 동양 신화에서 용은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영물로 추앙받습니다. 오다스미 루피의 아버지 이름을 드래곤이라 지었을 때부터
그는 이미 기상을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신의 이미지를 설계해 두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182화에서 비의 신 자자가 등장한 지금 이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드래곤에게 기상을 다스리는 신의 이미지를 투영하면서도 그의 진짜 정체가 비의 신 자자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드래곤이라는 거대한 이명을 방패막이로 세웠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드래곤이라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의 신이기 때문에 용이라는 이명을 가진 것으로 선후관계가 뒤바뀌는 것이죠. 과거 루피의 이름, 루피와 고무고무 열매의 숫자 56 속에 태양의 신 니카라는 정체가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듯 드래곤이라는 이름 역시 그가 가진 고대 신의 권능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오다식의 치밀한 신화적 위장일 수 있다는 거죠. 루피가 태양이라면 드래곤은 비입니다. 태양만 있으면 가뭄이 오고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나듯 두 부자의 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낡은 시대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서사적 완결성이 완성됩니다. 이는 세계정부라는 거대한 어둠에 맞서는 가장 완벽한 조합이기도 하겠죠. 언어적 유희. 이번에 공개된 비의 신의 이름인 자자는 일본어에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무려 20여 년 전 드래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로그타운 등장신을 다시 확인해보면 화면 가득 자아라는 포구 효과음이 배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비가 와서 들어간 효과음이라 생각했던 그 소리가 사실은 그의 정체가 비의 신 자자임을 알리는 가장 직접적인 암호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루피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오다 선생님이 사용했던 수법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니하고 웃는 효과음이 함께 등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소리로 내비쳐 왔기 때문입니다. 루피가 니라는 소리로 니카임을 암시했듯 드래곤 역시 자아라는 포구 소리로 자신이 자자임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드래곤에 대한 근거들이 이토록 압도적이지만 사실 원피스 세계관 안에는 이만큼이나 강력하고 구체적인 복선들을 품고 있는 또 다른 후보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천재적인 항해사라는 타이틀에 속아 미처 보지 못했던 날씨 그 자체를 지배하는 본능을 가진 인물, 바로 나미입니다. 드래곤이 신화적 계승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면 나미는 과연 어떤 복선들로 비의 신의 자취를 증명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미는 날씨를 단순히 공부나 경험으로 배운 항해사가 아닙니다. 그녀는 날씨를 온몸의 감각으로 먼저 반응하며 읽어내는 신체적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알라바스토로 향하던 도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대 사이클론의 전조를 나미는 고해를 시달리는 와중에도 정확히 맞춰버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기의 흐름, 미세한 체온 변화, 그리고 피부에 닿는 습도만으로 기압의 변화를 감지했죠.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닌 신의 감각일 수 있습니다. 어인선 편에서 시라오시가 나미를 처음 만났을 당시 시라오시는 나미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당신이 참 편하게 느껴져요라며 묘한 유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인 시라오시가 나미에게 느낀 이 친밀감은 과거 800년 전 바다의 신과 비의 신이 맺었던 깊은 유대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건너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이 가설이 더욱 힘을 얻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악마의 열매를 먹어서 얻은 능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에 한 번 인어의 몸을 빌려 태어나는 포세이돈 시라오시처럼 비의 신 자자 역시 나미라는 인간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난 환생한 신,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나미가 열매 능력자가 아닌 존재 자체로서의 신이라면 그녀가 악마 열매의 제약 없이 날씨를 지배하고 시라오시와 공명하는 이 모든 기현상들이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결국 나미는 고대 영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신화적 서사의 중심에서 바다의 신과 함께 세상을 바꾼 비의 신의 재림일지도 모릅니다. 앞서 살펴본 드래곤의 근거들이 신화의 계승이라는 장엄한 서사를 보여준다면 나미의 근거는 원피스라는 작품의 본질적인 자연의 섭리를 관통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비의 신이라는 정체성은 멀리 떨어져 있는 드래곤보다 루피의 곁에서 함께하는 나미에게 부여될 때 훨씬 더 압도적인 서사적 완결성을 가집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정점인 루피가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의 신 니카라면 그 태양의 열기를 다스리며 함께 길을 여는 나미는
필연적으로 비의 신 자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계의 원리상 태양의 에너지는 생명을 태동시키지만 통제되지 않는 태양은 모든 것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과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 생명력이 싹트게 보듬어줄 물과 비의 존재가 없다면 루피가 꿈꾸는 진정한 해방의 시대는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드래곤이 파괴적인 폭풍으로서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한다면 나미는 루피라는 태양이 올바른 방향으로 빛날 수 있게 조율하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는 밀짚모자 일당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루피와 나미가 보여온 운명적인 콤비네이션과 완벽하게 맞물리겠죠. 오다스미 직접 각본에 참여하고 검수한 극장판 스트롱 월드 속 금사자 식기의 발언은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보면 비의 신의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설의 해적 시키는 나미의 경이로운 기상감지 능력을 목격한 뒤 단순한 칭찬을 넘어 이것은 노력이나 재능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다라며 경탄했습니다. 로저와 함께 시대를 풍미했던 강자 시키가 나미를 납치하면서까지 집착했던 이유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항해술이 아닌 고대 신의 권능을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미가 비의 신이라면 빅맘의 영혼이 깃든 네온 제우스가 나미를 새로운 주인으로 섬기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신화 속 제우스는 하늘의 왕이자 천둥과 번개를 부리는 기상의 정점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나미의 무기인 크레마텍트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하늘의 권능이 나미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기속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과거 사왕 빅맘이 가졌던 이명 중 하나가 바로 날씨를 다스리는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다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 원피스 에피소드 제목을 통해 나미를 날씨는 다스리는 자로 명명하며 그녀의 잠재력을 암시해왔죠. 이처럼 드래곤이 신화의 계승을, 나미가 신의 감각을 상징하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800년 전 전룡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상에 남은 신의 혈통 넬펠탈리 비비입니다. 비비의 과거 코드네임은 단순한 요일 나열이 아닌 치밀한 복선일지 모릅니다. 비비의 바로크 워크스 시절 코드네임인 미스 웬즈데이는 로마 신화의 수성이자 북유럽 신화의 오딘에서 유래한 요일입니다. 서구권 점성술이나 고대 신앙에서 수요일은 물의 속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양의 오행설에서도 수요일은 문자 그대로 물을 상징하죠. 알라바스타라는 모래와 가뭄의 나라에서 온 공주의 이름이 물을 상징하는 요일이었다는 점은 그녀가 결국 메마른 땅에 비를 가져올 존재였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의 클라이맥스는 루피의 주먹이 아니라 비비의 절규 끝에 내린 비였습니다. 당시 크로커다일은 댄스 파우더를 써서 인위적으로 비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승리한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린 비는 단순한 기후변화를 넘어 비비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발현된 잠재적 능력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1182화에서 공개된 비의 신의 이름이 하필 자자라는 점은 네펠탈리 비비가 단순한 왕녀를 넘어 신화의 주인공임을 알리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네펠탈리 가문의 여성들이 대대로 공유해온 반복 음절의 법칙입니다. 먼저 가문의 시조인 네펠탈리 릴리부터 시작해 비비의 어머니인 네펠탈리 티티, 그리고 네펠탈리 비비의 유일기까지 이 가문의 직계 여성들은 약속이라도 안 된 동일한 음적을 2번 반복하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등장한 비의 신 자자가 더해지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장명 스타일이 아니라 800년 전부터 설계된 신의 코드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즉, 자자라는 이름과 동일한 리듬을 가진 티티와 비비라는 이름은 그 권능을 혈통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종의 신화적 암호인 셈이죠. 우리가 비비가 비의 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근거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지탱하는 2명의 수호신에게서 발견됩니다. 왕가를 지키는 페루와 차카는 각각 이집트 신화의 핵심 신인 호루스와 아누비스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집트 신화에서 호루스와 아누비스는 그 자체로 강력한 숭배의 대상인 신입니다. 그런데 원피스 세계관 속 알라바스타에서 이 신화적 상징을 가진 자들은 왕이 아닌 왕을 모시는 수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화 속 신의 형상을 한 수호자들이 평범한 인간 군주를 섬기고 있다는 이 기묘한 구조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과거의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는 네펠탈리 가문은 원래 단순한 인간 왕족이 아니라 신들의 수하로 거느릴 만큼 격이 높은 진정한 신의 혈통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이모가 판게여성 꽃의 방에서 손에 쥐고 있던 단 4장의 사진, 루피, 티치, 시라오시, 그리고 비비, 그리고 과거 샨도라의 제사에서 언급되었던 4명의 신, 태양의 신, 대지의 신, 숲의 신, 그리고 비의 신. 이모가 지목한 인물의 수와 고대 신화 속 신의 수가 정확히 4라는 숫자로 일치한다는 점은 이들이 단순히 위험한 인물을 넘어 고대 왕국의 신화적 권능을 계승한 화신들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분명한 건 나머지 3명의 인물, 루피, 티치, 시라오시가 각자의 신적 이미지와 결합한다면 비비는 비의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의 신 니카의 등장은 샨도라의 4명의 신화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실존하는 권능임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대척점에 서 있는 티치는 샨도라의 4신 중 대지의 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루피의 라이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다스미 티치라는 캐릭터 전반에 걸쳐 대지와 달에 대한 복선을 촘촘하게 깔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에너지 끝으로 갈망하며 떠났던 성지 페어리바스의 정체는 결국 달이었습니다. 여기서 페어리바스를 직역하면 바로 끝없는 대지가 됩니다. 원피스의 바다가 유한한 섬들의 집합이라면 달은 거대하고 끝없는 흙과 바위의 덩어리, 즉 절대적인 대지를 상징합니다. 티치가 어린 시절 밤마다 잠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달을 바라보던 모습은 그가 이 끝없는 대지의 기운과 깊게 연결된 존재임을 암시하는 서글픈 복선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티치가 보유한 2가지 능력은 모두 대지라는 키워드로 수렴됩니다. 티치의 어둠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무한한 중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행성의 중력은 대지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힘이며 모든 것을 지면으로 고정하는 권능입니다. 대지의 가장 파괴적인 현상은 바로 지진입니다. 대지를 뒤흔들어 지형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 힘은 대지의 신이 가진 파괴적인 측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인력으로 대지를 유지하고 진동으로 대지를 파괴하는 두 힘을 모두 가졌다는 것은 그가 대지의 신화적 권능 그 자체를 손에 넣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티치는 에이스와의 결투에서 어둠 열매를 두고 이 능력이 나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성이 언급했듯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든다는 설정을 고려하면 대지의 신이라는 의지를 품은 열매가 애초부터 잠들지 않는 특이 체질을 가진 티치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병기 포세이돈인 시라오시는 숲의 신의 화신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숲과 나무는 단순한 작물이 아닌 세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태양의 빛을 심해 1만 미터까지 전달하는 태양의 나무 2부는 어인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간이죠. 숲의 신이 관장하는 힘이 만약 식물과 생태계의 순환이라면 어인섬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와 소통하고 그 생명력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어인섬의 정주민 포세이돈, 즉 시라오시뿐입니다. 어인섬에는 실제로 바다의 숲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하며 그곳에는 과거의 진실이 담긴 포네이리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라오시가 가진 해왕류를 부리는 힘은 단순한 무력이 아닙니다. 해왕류는 바다의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수호자이자 숲의 파수꾼과 같습니다. 육지의 숲이 동식물의 조화로 유지되듯 바다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한마디 말로 조율하고 다스리는 시라오시의 능력은 자연의 풍요와 생명력을 관장하는 숲의 신의 권능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죠. 또한 시라오시와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거대한 배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졌듯이 시라오시가 이끄는 노아 역시 훗날 세계의 생태계와 종을 보존하며 옮기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파괴가 아닌 번영과 유지를 상징하는 숲의 신의 성격과 완벽하게 일치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비비가 비의 신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완성됩니다. 루피가 태양, 티치가 대지, 시라오시가 숲을 상징한다는 정황이 짙어질수록 이무가 유독 훼손하지 않고 깊은 눈으로 응시했던 마지막 주인공 비비는 자연스럽게 남은 단 하나의 공석, 비의 신의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숫자가 만드는 증명입니다. 4장의 사진 중 생명의 신분과 역할이 신화와 결합하여 채워진다면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사진은 필연적으로 남은 하나의 신, 비의 신을 가리키게 되는 서사적 강제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X라는 문양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X는 단순한 표식을 넘어 두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관통합니다. 첫 번째는 알라바스타 이별 당시 루피와 비비가 나누었던 영원한 동료의 증표이며, 두 번째는 보물지도에서 보물이 숨겨진 지점을 가리키는 X 마크즈 더 스파, 즉 진정한 가치가 잠든 장소를 뜻합니다. 최근 엘바프 편을 앞두고 신문에 등장한 루피의 X 표식은 현재 모르건즈의 배가 몸을 숨기고 있는 비비가 전 세계로 뿌려지는 세계경제 신문을 이용해 밀짚모자 일당에게 보내는 긴급한 생존 신호입니다. 과거 알라바스타 이별 당시 팔을 새겼던 동료의 표식을 다시 꺼내 보임으로써 나는 지금 모르건즈의 배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을 오직 동료들만이 알아볼 수 있게 암호로 전달한 것이죠.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보물지도에서 X는 보물이 묻힌 지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신문 속 X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름 아닌 비비 자신이 됩니다. 만약 비비가 알라바스타의 메마른 대지를 적실 진정한 비의 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이 X는 그녀가 단순히 과거의 동료를 넘어 태양의 신 니카가 마지막으로 찾아내야 할 살아있는 보물, 그 자체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물 지도 위의 X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듯 비비야말로 오다스미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신의 조각이자 공백의 100년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최후의 열쇠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원피스 세계관의 정점인 루피가 태양의 신 니카로 각성한 지금, 그 태양의 열기를 조율하고 생명을 싹 틔울 비의 신의 존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드래곤의 신화적 위험을, 나미는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비의 신과 닮은 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사의 깊이와 신화적 완성도를 따져본다면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네펠탈리 비비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십 년간 고대해온 드래곤이 비의 신이 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화 속 비의 신 자자는 투명하고 유리한 선을 가진 여성형 신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만약 드래곤이 자자의 화신이라면 그는 여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카리스마 넘치는 혁명군의 수장으로 우러러본 드래곤이 알고 보니 비의 신이 되기 위해 성별이 바뀌어야 하는 설정이라면 이는 팬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전개일 것입니다. 즉, 드래곤은 비의 신 자체라기보다는 신의 권능을 무력으로 계승하여 구시대를 심판하는 폭풍의 대양제 역할에 머무는 것이 그의 캐릭터성과도 더 잘 어울립니다. 더 나아가 4명의 신 말고도 전쟁의 신이라는 또 다른 신이 등장한 만큼 드래곤은 바람의 신으로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나미는 어떨까요? 나미는 분명 날씨는 다스리는 자로서 독보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녀는 신이 되기보다는 인간 항해사로서 루피의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할 때 가장 빛나는 인물입니다. 나미가 가진 기상의 힘은 혈통적인 계승보다는 제우스와 크리마텍트라는 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만약 나미가 신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그녀의 성장서사를 오히려 희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미에게는 비비가 가진 한 나라를 짊어진 통치자의 숙명과 800년 전부터 이어진 혈통적 책임감이라는 신화적 무게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인물은 오직 비비뿐입니다. 그렇다면 비비도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걸까요? 이미 오르성을 통해 동물계 열매에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카 열매가 800년 동안 세계정부로부터 도망쳐 루피를 찾아갔듯 지금이라도 사람의 열매 환수적 모델 비의 신 자자 또한 800년을 기다려 자신의 본질과 가장 닮은 네페탈리 비비를 스스로의 주인으로 선택해 먹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사실 저는 과거 분석에서 숲의 신으로 초파를 지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182화의 전기와 이무가 보관하던 4장의 사진, 루피, 검은 수염, 시라오시, 비비를 본다면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샨도라에서 언급된 4명의 신 떡밥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이 사진 속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숲의 신 포세이돈 시라오시와 함께 사진에 담겼던 비비는 이미 작가가 수십 년 전부터 비의 신으로 점지해둔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루피가 태양이라면 비비는 그 열기를 식히고 대지를 보듬는 자애로운 비입니다. 태양만 존재하는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메마른 사막이 될 뿐이며 이는 비비의 고향 알라바스타가 겪었던 비극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루피가 자유라는 빛을 비출 때 비비가 비를 내려 생명의 시대를 여는 것, 이것이야말로 원피스 세계관의 4명의 신 설정이 지향하는 가장 완벽한 상보적 관계일 것입니다.